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간으로도 보면 6월 넷째 주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밀린 주간에서 마지막까지 만회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재료들이 되게 엇갈리는 게 많았습니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 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표하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좋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 수치는 전달하고 동일했어요. 52.8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52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그리고 세부 항목도 괜찮았어요. 가격 지수 빠진 거는 물가 부담 덜어낸 거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고용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괜찮게 나와서 좋은데,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나가서 GDP Now, 이거는 이제 현재 지표를 토대로 이번 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추측하는 게 GDP Now인데 방향이 올라갔잖아요. 2%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연준이 더 과감하게 긴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한쪽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웠고, 여기에 이제 또 지표들도 엇갈렸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2년물 금리는 아예 그냥 고점 경신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9.68. 근데 이게 오늘 고점이 어디였냐면 109.98이었어요. 사실상 110 언저리에서 저항이 나와서 그렇지, 이게 110 언저리가 아니었다면 상승폭이 이거보다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110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시장이 한번 이 정점이 될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금리와 달러가 강세 보인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국제유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이제 3일 동안에 10%나 빠졌고,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나 아니면 좋고 나쁘고가 섞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쭉 빠지자니 괜찮은 지표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보면 60월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달에 60월선 위에서 겨우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월초 되니까 또 60월선 깨놓고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희한해요. 하여튼 60월선 밑으로 내려놔 있다가 되게 안 좋은 장인가 보다 싶으면은 월말 되면 위로 갖다 놓고 이런 패턴이 지금 3개월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특이한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지분율 기준으로 보면 49.8%에서 더 올라가진 않아요. 예, 49.83 정도, 82 정도 요 근처로 딱 매도했다가 거의 정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진짜 선물 옵션 게임 하려고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분율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3주 가까이 49.8%대에서 등락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버텨줘야 시장이 마음 놓고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 막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좋게 보면 외국인들이 덜 팔았다지만 지금은 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을 보면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좀 빠져 있었는데 다시 들어왔고, 자동차 일관되게 매수하고 있고,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팔았고, 그러니까 이제 IT 쪽은 또 오늘 안 보여요.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던 업종은 하루 정도 잠깐 사라졌다가도 다시 들어온다. 이게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은 오늘 매도하긴 했는데 현대바이오는 계속 사네요. 그러고 있고, BH 실적이 좀 부각되는 종목들 들어오고 있고, 세비캠은 오늘 보고서 나온 종목인데 이런 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MW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업종이 되게 분산돼 있어요. 엔터주가 이제 좀 포함이 돼서 들어온 게 있지만, 어쨌든 업종 자체는 이것저것 좀 분산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다음에 역시 통신 장비주를 좀 선별적으로 매수한 게 특징. 그러니까 양쪽 주체 전부 다 특정 업종을 전체를 담기보다는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보시면 8월 17일부터 쭉 보면 매수를 좀처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25, 26 저때 이제 매수 표면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 빼놓고는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팔아도
지금 시장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렇게 연속으로 매수해버리면 진짜 그 주의 지수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5일 연속 매수하는 주간이 돼버리니까 이번 주에 3% 가까이 코스피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는지, 원래 금융 투자가 샀다 팔았다 반복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매수로 바뀔 듯도 싶은데 수급이 좀 바뀌어지는지 여부가 다음 주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만 매수 들어오면 지수는 다음 주에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클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보면 추석 연휴 전에 증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추석 연휴에는 사거래일이 있는데 그 마지막 거래일이 하필이면 또 만기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근데 이제 이거는 대형주는 만기일이 껴있으니까 대형주 보면 안 되고 중성주 쪽이 플러스가 다음 주에 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악재를 완전히 벗어났느냐 이거를 자꾸 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업종지도 다음 주에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5일 중에서 4일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7월 이후에 이 정도 비율로 매도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좀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예 버릇이 돼버리면서 이제 수급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좀 갑자기 매도가 확 터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투자들의 어떤 수급 구도,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에서 어떤 업종이 오르느냐. 오늘 미국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종목이 올라도 되긴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은 빅테크주들이 움직여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유리하죠. 또 빅테크가 움직이는 게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제 반영이 전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가 오늘 강했는데 이게 통신장비 나중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에이스테크 이런 거는 뭐 진짜 무자비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지 장세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낙폭주를 보는 건지 뭐 한번 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대로템이 거래대금 2천억 원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돼서 어느 업종이 치고 나가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추석 직전에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주간이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이 추석 연휴다 그러면 월부터 목요일, 또 수요일이 추석이다 그러면 월화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부터 연휴다 그러면 월부터 목까지 금까지 그 주를 다 봤더니 최근 5년 동안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2016년에는 하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추석 주간에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대로 다음 주에 나올지, 통계는 그냥 통계일 뿐이긴 한데 또 만기일도 있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 5년엔 그랬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또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에도 유튜브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